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만 있으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웬만한 수학은 다 설명한 거예요. 특수 상대론이란 이걸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란 무엇인가?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로렌츠가 이용한 어떤 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로렌츠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and 그놈의 거꾸로 역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드디어 물리학이 들어왔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드디어 이제 아는 거지. 이걸 수학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는 동시성의 상대성을 그때부터 남들한테 얘기할 때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길이수축이랑 시간 팽창도 유도할 겁니다. 요 길이수축이랑 시간 팽창은 로렌츠의 방법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썼죠. 움직이는 물체들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죠.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만의 시간 팽창 유도법, 훨씬 쉬워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시간 팽창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대체 로렌츠의 방법의 물리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좀 해봐야 돼요, 서로. 만약에 쿠키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공 하나가 떨어지는 걸 봐요. 쿠키는 공 떨어지네 얘기할 수 있어요. 쿠키가 공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봤던 거예요? 쿠키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쿠키 기준이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공 위에 개미 하나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미. 이 개미가 쿠키를 봐요. 그럼 개미 입장에서 쿠키가 어떻게 보일까요? 개미 입장에는 순식간에 거대한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서 이렇게 거대한 뭔가가 쫙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대한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는 나선으로 꼬여서 이런 식으로 돌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선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뉴턴은 케플러 법칙을 정리했어요. 근데 케플러 법칙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중심을 태양으로 뒀어요. 그 태양 중심을 기준으로 도는 여러 천체들 있죠. 이 천체들이 세 가지 법칙을 따른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는 타원궤도의 법칙, 하나는 면속 일정의 법칙, 하나는 조화의 법칙. 중요한 건 뉴턴의 생각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운동을 기술한 거죠. 정확히는 케플러가 그랬죠. 그걸 그대로 수학으로. 그게 프린키피아죠. 프린키피아는 케플러가 정리한 태양 중심에서의 우주의 운동을 수학적인 원리로 정리한 책이에요. 그 프린키피아를 활용해서 뭐까지 했어요? 지구 표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까지 기술을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어떻게 공전하는지도 알아냈어요. 이거랑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이들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이느냐를 볼 때 뉴턴은 그 기준이 어떤 한 공간상에 정해져 있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를 하고, 이 기준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이 존재를 해서 우주 만물은 어떤 절대 시간 안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게 뉴턴의 띵킹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하는 모든 운동은 공통된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은 시간이 불변하는 우주에 살아요. 시간의 흐름이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정의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뉴턴이나 갈릴레오에 따르면 누가 운동을 쳐다보는지랑은 관계없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도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점을 기준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쿠키가 있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쿠키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쪽에 막 자동차 한 대가 와요. 얘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뭐 100km/h로 간다. 쿠키가 4km/h로 간다. 건물이 정지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이 어디에서 기준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그냥 정지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우주라는 존재는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공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면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운동을 분석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지한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쿠키를 기준으로 봤다. 그러면 간단하겠네. 그럼 쿠키 기준으로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물은 뒤로 4km/h로 가겠죠. 자동차는 뒤로 104km/h로 가겠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들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 속도라고 해요. 쿠키가 바라본 대상들의 속도를 알아내는 법, 혹은 자동차가 바라본 대상들의 속도를 알아내는 법, 혹은 건물이 바라본 대상들의 속도를 알아내는 것, 이거를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관점에 따라서 관측하는 대상들이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이론, 이거를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러요. 즉 뭐가 필수다? 대상이 필수예요. 대상이 관측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측정이라고도 해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어떤 대상이 측정을 해요.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거. 갈릴레오랑 뉴턴은 우리의 우주가 절대적인 공간 속에서 같은 빠르기의 시간의 흐름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심지어 뭐까지 알아냈어요? 이르뱅 르베리에가 해왕성, 그동안 관측으로 천왕성까지 알아냈는데, 이 천왕성의 궤도를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천왕성의 궤도가 살짝 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막 풀었더니, 천왕성 뒤에 뭔가 X행성이 존재한다. 근데 그 X행성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각도에 어디에서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 딱 있을 거다 했는데 딱 나온 거예요. 태왕성이. 이래서 물리학이 점성술이에요,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물리학은 16세기 이전까지의 물리학은 이런 식이에요. 야, 내가 우주의 기운을 보고, 야, 내가 별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야, 내가 이 조석간만의 차를 이렇게 쓱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물리학이었어요. 점성술. 근데 이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말고 수학이라는 아주 엄밀하고 정확한 근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예언하는 거, 이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뉴턴이 정리한 프린키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우고, 혹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배우고, 혹은 물리학을 배우고 싶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점성술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끝내주잖아요. 수능 보기에 나와 있는 물리학 지문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기억, 니은, 디귿 알맞은 걸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보면 어떻게 2초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4초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힘이 얼마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막 푸는 거잖아요. 다 예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제 예언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좀 했고,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릭 로렌츠, 이 사람이 뭐 연구한 사람이냐면 전자 연구한 사람이에요. 전자. 야, 대단한 거예요. 당시 전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자를 연구한 거니까. 전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전자는 뭐 때문에 알려줘요? 전자가 있다는 존재는 누가 밝혀내요? J.J. 톰슨. EBM 실험해가지고 전자를 이제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규명해내고 본격적인 증명을 해놔가지고 노벨상 탄 사람 누구예요? 로버트 밀리컨이죠. 유적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규명하죠. 이거 있기 전까지는 전자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2라고 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거다. 대략 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클럽. 전하라고 하는 기본 전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전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로렌츠라고 하는 이 학자는 전자의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전하를 나르는 기본적인 뭔가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론이라고 해요. 이런 전자론을 바탕으로 전자기학을 설명하고자 해요. 너 설명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을 설명하려고 봤더니 전자기학에서의 현상은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멈춰있는 전하가 주변에다가 전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멈춰있는 자석이 주변에다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움직이는 전하가 주변에다가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자석이 주변에다가 전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전자기학이에요. 요게 맥스웰 사방 정식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전자라고 하는 녀석을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걔 분석하면 얘네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뉴턴이 여태까지 정리해놓은 거 있잖아. 뉴턴 역학. 뉴턴 역학을 이용하면 전자기학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건 전자기학과 뉴턴 역학을 통합하는 거. 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기묘하기 때문이야. 이게 왜 기묘하냐면요, 자,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 전자가 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떨려요. 얘가 진동해요. 그렇죠? 근데 진동을 하면은 이 진동하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빛으로 나와요. 유왕왕왕 빛. 움직이는 동안에
자,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의 물리학에 따르면 얘는 매질이 필요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동안 발생한 빛은 그 움직이는 동안 발생한 파원을 따라서 쫙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 전자가 제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 얘도 진동을 하죠. 같은 요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진동을 한 전자도 빛을 쫙. 근데 얘랑 본질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이 공간을 타고 흐르는 빛은 얘가 발생시킨 빛이나 똑같은 속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전하가 이 속도를 봐도 저기 정지하고 있는 전하가 얘가 요 속도를 보아도 이 속도나 요 속도나 똑같이 전부 다 네요. 야, 그러면 이거는 뉴턴 역학에 위배돼요. 이 현상 있죠? 이게 맥스웰 방정식의 결론이에요.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건 뉴턴 역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자기학은 역학과 통합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의 결론! 전자기학이랑 역학은 통합할 수 없다. 왜? 빛의 속도라는 존재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렌츠가 결단을 세웁니다. 뉴턴 역학에도 맞고 맥스웰 방정식에도 맞는 이 절충안을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요 다음 시간의 주제입니다.